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신가요? 변비, 고혈압, 피부 노화까지 나이가 들수록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런 증상들. 하지만 이제 이 작은 과일 하나면 말끔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자두입니다. 자두는 단순히 맛있는 여름 과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된 천연 항산화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두의 4가지 핵심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식품 조합까지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자두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장 건강과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요. 자두는 이럴 때 정말 탁월한 과일입니다. 자두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수분을 머금고 젤처럼 변하면서 노폐물을 말끔하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죠. 마치 오래된 하수도를 뚫어주는 배관 청소기처럼 우리 몸속을 시원하게 청소해주는 겁니다. 특히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 며칠씩 변을 못 보신 분들, 변이 딱딱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자두를 하루에 2-3개씩만 꾸준히 드셔도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임상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배변 활동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죠. 두 번째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어르신들 절반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요. 고혈압은 겉으로는 증상이 없다 보니 방심하기 쉽지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자두는 이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자두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 그러니까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염분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분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내려가고 혈관이 편안해지면서 심장이 더 안정되죠. 영국의 한 심장연구소에서도 칼륨 섭취가 높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두 한두 개 간식으로 드시면서 혈압도 잡고 심장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피부 건강에 좋고 노화를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주름살, 기미, 잡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따라 얼굴에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없어 보인다는 말 어르신들 자주 들으시죠? 자두는 이런 피부 노화 현상을 막아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자두에는 비타민C와 함께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마치 녹슬어가는 철을 닦아내듯 자두는 피부 세포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천연 미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햇볕에 피부가 쉽게 상하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기미나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자두 추출물이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뼈 건강을 지켜주는 효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뼈의 약화죠. 평소에는 멀쩡하던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휘청하면서 부러지거나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닌데 허리가 삐끗하고 이 모든 게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기 이후 뼈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두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K와 미네랄 중 하나인 붕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자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유지되고 골절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연구팀은 매일 자두를 먹은 여성들이 골밀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칼슘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자두라는 이야기, 이젠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자두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어르신들도 요즘은 아침 식사로 밥 대신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만큼 소화도 잘 되고 입에도 잘 맞는 음식인데요. 이 요거트가 자두와 만나면 장 건강에 아주 큰 힘이 되어줍니다. 자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는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유산균이 자두의 식이섬유를 먹고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장 속 환경이 좋아지고 배변 활동이 활발해지니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죠. 실제로 영국 영양학회에서는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함께 섭취했을 때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자두와 요거트를 매일 한 컵씩 함께 드셔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속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자두와 바나나는 둘 다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 매우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짠 음식을 피하고 칼륨 많은 과일 드시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두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체내 염분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장도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특히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두의 새콤한 맛과 바나나의 달콤함이 만나면 입맛도 살아나고 건강도 따라옵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에서는 바나나와 같은 천연 탄수화물이 노년층의 에너지 공급과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조합이죠. 간식으로 자두 한두 개와 바나나 반 개, 여기에 물 한 컵만 더하면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딱딱한 아몬드를 어떻게 먹어? 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슬라이스로 얇게 잘라진 아몬드나 잘게 다져진 아몬드가 있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자두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 그리고 특히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E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를 젊게 유지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자두 속 비타민 C와 만나면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피부 건강, 혈관 건강, 뇌 건강에 모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늘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자두와 아몬드 조합은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 기억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따르면 아몬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4-5알이면 충분하니 매일 자두와 함께 드시면 뇌와 심장, 피부까지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두도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바로 닭고기입니다. 자두는 찬 성질을 대표하는 과일입니다. 몸속 열을 내려주고 진정시키는 성향이 있어서 여름철 더위 해소에 아주 좋은 과일이죠. 반면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몸속을 데워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성질이 있어서 기력이 떨어졌을 때나 회복식으로 자주 먹는 식품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음식은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두는 냉방기, 닭고기는 온풍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균형이 깨지고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이 잦은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섭취했을 때 설사나 복통, 심하면 위염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닭 백숙을 드신 후 입가심으로 자두를 먹는 습관, 이제는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한의학의 고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찬 과일과 따뜻한 고기의 동시 섭취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에 좋은데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자두와 고구마는 따로 먹을 때는 건강식이지만 같이 먹으면 윗속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두는 수분이 많고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반면 고구마는 전분질이 풍부해서 위에서 오래 머무르며 소화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위산과 전분이 서로 반응해서 발효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며 트림과 복부 백만감이 생깁니다. 특히 평소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 복통이 잦은 어르신들은 이 조합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약 대사전이라는 중국의 전통 의학서에서도 자두와 고구마를 함께 먹을 경우 위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비가 심하다고 자두도 먹고 고구마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절대로 한 끼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 마시고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당근입니다. 자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피부 개선에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자두의 비타민 C를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두 속의 좋은 영양소를 당근이 없애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자두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자두가 가지고 있는 건강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두를 먹어서 피부가 좋아지길 바랬지만 당근 반찬과 함께 먹는 바람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자두를 생과일 주스로 만들어 먹을 때 당근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영양학적으로는 매우 손해보는 조합입니다. 미국 영양학계지에서도 비타민C가 특정 식물성 효소와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셨거나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께 자두는 훌륭한 선택이지만 당근과 함께 드신다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두는 건강에 참 좋은 과일이지만 이렇게 음식 궁합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내 소화력과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야 아무렇지 않았던 식습관이 이제는 속을 아프게 하고 기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자두 드실 때 닭고기, 고구마, 당근 이 세 가지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열무와 이것을 같이 드시면 다리에 근육이 붙고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열무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내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숨겨진 보물이라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더더욱 확인하셔야 합니다. 열무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고혈압 조절입니다. 열무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기 쉬워 고혈압이 자주 생기는데 칼륨이 제 역할을 해주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칼륨 섭취를 늘린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10 정도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무 한 접시가 약값을 줄여주는 비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열무는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자주 겪는 문제가 바로 변비입니다. 하루 이틀만 화장실을 못 가도 속이 하루 종일 더부룩하고 컨디션도 엉망이 됩니다. 열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열무 한 그릇이 어떤 변비약보다도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센터에서도 고섬유질 채소가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권장하고 있어 매일 아침 열무김치를 조금씩만 드셔도 속이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요즘은 고혈압만큼이나 당뇨도 흔한 질병입니다. 특히 밥 먹고 나서 졸리고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리다면 혈당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열무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아서 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혈당 지수가 낮아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줘 당뇨 환자들의 식단에 적극 권장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 의대 연구진은 열무를 포함한 잎채소의 섭취가 혈당 조절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달콤한 간식 대신에 열무김치 한 접시가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열무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셈인데요. 이게 바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를 꾸준히 먹으면 건망증이 덜하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가 바로 열무에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매일 밥 반찬으로 드시는 열무김치 한 접시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약처럼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몇 가지 효능을 알고 나니 보잘것없어 보이던 열무가 이제 좀 새롭게 보이시나요? 그럼 다음은 이런 열무의 효능을 몇 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부터 채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회원이 되어주셔서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회원이 되주실 분은 잠시 시간을 내시어 가입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무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혹시 열무나물 무치실 때 뭘로 무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참기름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부터는 들기름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 이유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겉보기엔 참기름과 비슷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아주 귀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관 막힘, 무릎 통증, 손목 관절염 이런 곳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이 우리 혈관 속에 기름때를 닦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혈관 벽에 눌러붙은 나쁜 지방을 녹여주고 피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윤활유를 넣어주듯 들기름이 막힌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열무는 원래 해독작용이 뛰어난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기름을 넣어주면 혈관 속 독소 배출도 더 잘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들기름은 항염 작용이 있어서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이 자주 붓거나 뻐근하신 분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한국식품영양원 자료에 따르면 들기름 속 오메가3는 심장병과 고혈증 위험을 낮춰주고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일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신 분들이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열무김치를 무치실 때 들기름 한 번만 써보세요. 향도 좋고 입안이 고소해져서 입맛이 살아납니다. 열무나물에 들기름 한 스푼, 어르신 건강을 하루에 한 번 챙기는 자연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열무랑 토마토요? 이게 어울리긴 하나요? 처음엔 이렇게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둘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조합입니다. 열무는 푸른색 채소고 토마토는 빨간색 채소죠. 색깔이 다르지만 둘 다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건강 프로를 많이들 보시니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특히 심장질환, 암 예방,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무도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두 채소를 같이 먹으면 몸속에 쌓이는 녹 같은 활성산소를
말끔히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고혈압이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어르신들께 특별히 권할만 합니다. 열무가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토마토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식으로 둘이 한꺼번에 작용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한쪽은 강물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강둑을 튼튼하게 쌓아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토는 소화를 돕는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열무랑 같이 먹으면 뱃속이 편안해집니다. 입맛 없을 때도 상큼한 토마토 한 조각이 입안을 살려주고 열무와의 궁합이 의외로 잘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열무김치를 담글 때 아예 토마토 주스를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탕 대신 토마토 주스를 넣으면 김치에 자연스러운 단맛이 돌고 인공 조미료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효가 진행되면서 토마토의 영양소가 열무와 잘 어우러져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입맛이 예민한 분들도 이게 김치 맛이 맞아? 할 정도로 부드럽고 풍미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조금 줄이시고 토마토 주스를 넣으시면 매운맛도 순해지고 위가 약한 어르신들께도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는 보리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밥을 먹었는데 금방 힘이 빠지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주저앉게 되시진 않나요? 그럴 땐 열무김치와 보리밥을 함께 드셔보세요. 이 조합은 근육도 키우고 장도 편안하게 해주는 건강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열무도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장의 활동력이 2배로 강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열무 보리밥 조합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보리에 단백질과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분은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이 빠지는 병, 즉 근감소증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잘 걷던 계단도 힘들게 느껴지고 허벅지가 가늘어지면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낙상사고도 빈번해집니다. 보리는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열무로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보리로 근육을 키워주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 노인병원의 식단을 조사한 결과 보리밥을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횟수가 줄고 보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리밥에 열무김치를 넣어 비빔밥으로 드시면 정말 최고의 노년 건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흰쌀밥 대신에 보리밥을 드시고 꼭 열무와 같이 곁들여 드셔보세요. 장은 편안해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조합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몸을 망치는 꼭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그 중에서도 신맛이 나는 과일들입니다. 열무 보리밥 맛있게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파인애플이나 오렌지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데 이 조합은 건강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열무김치는 발효가 진행되는 음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 속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좋은 김치죠. 그런데 여기서 산이 강한 과일, 예를 들면 귤, 자몽, 파인애플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면 발효균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마치 잘 크고 있던 꽃밭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격이죠. 유산균은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데 과일의 강한 산이 장 속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조합으로 속쓰림, 복통, 더부룩함을 겪기도 합니다. 열무김치가 장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셨다가 신 과일 때문에 오히려 탈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은 열무김치와 자몽을 함께 드신 후 속이 쓰려 응급실에 실려가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산성과일과 발효식품을 같이 먹으면 위장이 민감한 분들에게 좋지 않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또한 자몽이나 레몬 같은 과일은 몸속 위산 분비를 갑자기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단맛 위주인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이 훨씬 낫습니다. 열무김치를 드셨다면 최소한 한두 시간은 간격을 두고
신맛이 나는 과일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입니다. 열무국수와 삼겹살 한 점, 궁합이 참 좋아 보이나요? 입맛은 살려줄지 몰라도 우리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조합은 사실 몸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열무는 해독작용이 뛰어난 채소입니다. 몸속 독소를 배출해주고 장을 깨끗이 하고 혈관도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삼겹살은 어떤가요? 기름이 많고 포화지방이 가득해 열무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그 위에 기름을 다시 들이붓는 꼴이 됩니다. 특히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이 조합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겹살의 포화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열무는 이걸 줄이기 위해 열심히 작동하는데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그 작용이 거의 무력화됩니다. 식이섬유로 혈관을 청소하고 지방으로 다시 막는 일이 반복되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았더니 그 위를 기름이 묻은 발로 계속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장 속에 나쁜 균들이 많아지고 열무가 주는 좋은 효과, 즉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유산균이나 식이섬유의 힘이 오히려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도 더뎌지고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식사로 삼겹살과 열무를 함께 드신 어르신이 더부룩함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소화불량과 함께 혈중 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열무를 먹는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삼겹살보다는 기름기가 없는 살코기나 두부 혹은 생선류와 함께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입맛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살리는 궁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고혈압약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열무는 건강에 참 좋은 채소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춰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과 겹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는 혈압약 중에는 몸 안에 칼륨이라는 성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무에도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몸속 칼륨이 과하게 쌓이게 되고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어지럼증, 근육경련, 심한 경우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경우도 생기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냥 힘이 빠진 것 같고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약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열무김치를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경우 체내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는 고혈압약을 복용 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일정량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을 식사와 함께 드실 때 열무김치의 발효 성분이 약물 흡수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거나 발효로 인한 산도 변화가 있을 경우 약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열무김치는 하루 한두 번 적당량만 드시고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1시간 이상 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무가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약과는 타이밍과 양 조절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